바로 이름이 요시다 세이지입니다. 이 요시다 세이지가 죽고 나서 죽기 전에 거짓말을 밝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 아들이에요. 요시다 세이지 아들이 천안에 있는 망향의 동상에 가서 아버지가 세운 사저비를 철거하고 유령비로 고쳤습니다. 근데 한국 경찰에 누가 신고했어요. 그래서 요시다 세이지 아들은 현재 이 일로 인해서 수배 중입니다. 요시다 세이지 아들이 나의 아버지는 거짓말했습니다라고 증언을 한 책입니다. 알아 보이시죠? 사저비를 철거한 아버지의 사저비를 철거한 아들입니다. 한문으로 대고 미귀라고 나오네. 이걸 뭐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일본에서 사과한 게 39차례 외교부의 공식 문서로 기록이 돼 있는 거죠. 저기는 거짓말이고 여기는 자, 기자회견 없어. 오늘의 소개문 결론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를 종결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더 이상 일본을 앞에서 징징거리는 국가적 망신을 하지 말자고 김대중과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를 종결했습니다. 그다음 노무현은 강제동원 문제를 종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1만 명에 달하는 노무동원 노동자, 징용 노동자, 그 다음에 군인, 일제하에 조선인 출신 군인, 군수, 그리고 위안부 31명 합쳐서 21만여 명에게 모든 문제를 한국 정부에서 보상금을 지불했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종결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이 종결된 문제를 전부 되살렸습니다. 되살려서 한국을 반일 감정과 친일파로 나누어서 전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과 김대중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한일관 외교 정리된 문제를 되살린 이러한 정권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역대 정권에서 이미 외교적으로 해온 일을 전부 다 없었던 걸로 돌리고 심지어 한일 기본조약, 한일 협정을 없던 걸로 하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대법에 강제징용 판결 그리고 강제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한일 간 외교 참사가 스가 내각을 맞아서 외교 참사가 더욱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한일 간 외교 채널이 막힐 수도 있어요. 손해보는 건 누구예요? 우리가 손해보죠. 우리가 일본보다 강국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대위 제42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대한민국이 어땠나요? 역시나 다이나믹 코리아. 늘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다이나믹 코리아가 또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저희 공대위는 오늘 42차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이 있겠는데요. 저희 공대위의 최덕효 대표님께서 먼저 모두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보름 많이 낮췄는데 괜찮나요? 예. 경찰이 너무 협조를 잘해서 잘못하면 친일파는 얘기를 듣겠어요. 자, 여러분, 저기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는 쪽에서 왼쪽에 보면은 위안부 자신들이 얘기하는 소녀상이 있잖아요. 네, 소녀 아닙니다. 20대 중반 여성이었고요. 당시에 성인 나이 17세 이상 조선총독부에서 당시에
상업 매춘에 종사할 여성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소녀상은 위안부 동상을 만든 작가의 딸이 모델이에요. 여러분들 그 신문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모두 말씀해서 드릴 내용은 뭐냐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이용수 할머니라고 아시죠? 네, 이용수 할머니가 저 소녀상을 철거하는 주장을 하면 나쁜 행동이다. 그리고 역사의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날 정의연, 이나영 대표가 그 이용수 할머니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그 발언에 의하면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있죠. 네, 자필이에요. 자필 이용수 할머니. 세계 역사와 인권 문제 해결의 상징인 평화의 소녀상 철거 주장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중요한 역사의 증거인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나쁜 행동입니다. 역사의 죄인이요, 소녀상은 피해자들의 한과 슬픔이요, 후세 교육의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용수.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왜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과 정의연을 내부 고발로 저격한 인물이에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이거 오래된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는지 상기를 해봅시다. 이용수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왜 성노예냐? 정대협 측에 그 더러운 성노예 소리를 왜 하냐고 하니까 미국 사람이 들으라고, 미국이 겁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팔아가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윤미향과 정대협을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냐면 이 사람들이 이 죄를 모르고 아직도 큰 소리를 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죄. 네, 윤미향 이번에 죄가 상당히 걸렸죠. 그 얘기입니다. 또 있어요. 정시 때는 일제시대 공장에 다녀온 할머니들이고 위안부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윤중호 이효재 명예교수가,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정시 때하고 위안부도 구분 못하고 정대협을 만들었는데 이용수 할머니가 다르다고 항의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모양새입니까? 윤정옥, 이효재, 정대협 설립 대표와 이용수 할머니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또 있어요. 윤미향은 자기가 사육을 챙겨서 마음대로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나갔는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받아 먹었다. 이거 이용수가 한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저 동상을 철거하는 것은 뭐 잘못된 거고 역사의 죄인이라고. 저 동상 가지고 지금 돈벌이를 하고 있어요. 돈벌이를. 저 모델이 우리의 조상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저 모델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916년 일제는 조선의 한반도에 공창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공창제 아래 상업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1942년에 14,000명이 넘습니다. 조선 총독부에 등록된 사람이 14,000이 넘어요.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사창을 합치면 한 아마도 10배가 넘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4만이 됩니다. 그 정도로 매춘 산업이 활발했어요. 그때의 전 시기에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때 돈이 잘 벌린다고 해서 전쟁터로 달려간 사람들이
바로 위안부 부대입니다. 그때 일명 낭자군이라 그랬어요. 그 와중에 인신매매당한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주 내용이 아니에요. 사건 사고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은 자신이 정대협과 윤명을 상대로 내부 고발한 것을 스스로 부정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정의연 이나영 대표가 좋다고 이용수 어르신을 잘 설득을 해서 이렇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 할 행동이 아니잖아요. 일제 때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한 위안부들을 욕되게 하는 위안부 파리는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의 치욕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모두 발언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그 여명수 선생님으로부터 얻은 자료인데요. 기론옥 할머니가 유언장을 2019년 5월에 동영상에서 작성한 걸로 나오는데요. 2019년 9월 25일 기론옥 할머니의 치매 진단서 내용을 잠깐 적어왔어요.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요. 중증도의 기억 장애가 있고요. 최근 것에 대한 기억 장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사건에 대한 장소에 대한 기억을 상실한다. 문제 해결, 유사성, 상위성, 해석에 대한 이해에 대한 장애가 있다. 사회생활에서의 판단력이 손상됐다. 언뜻 보기에 정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독립적인 수행은 불가능하다. 옷 입기, 개인 위생, 개인 소지품 등의 유지에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한 치매 진단서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그리고 이 기론옥 할머니가 2014년부터 치매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증 장애 치매 진단서가 나오기 몇 개월 전에 유언장을 작성해서 동영상을 촬영한 것들이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복동 할머니는 유럽 투어를 2주 3주 동안 하는데 그분은 어떤 병을 앓고 계셨었냐면 척추 협착증을 앓고 계셨어요.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도 없고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지 않으면 고통 속에서 지내야 되는 그러한 병을 앓고 계셨었어요. 그런 분을 데리고 그 머나먼 유럽 투어를 수행했던 정대협은 과연 인권단체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유발언 순서로 우리 젊은 최익선 선생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단일동상 진실규명 공동대책위원회 회원으로서 제가 자유발언식으로 제가 할 말씀 드리려고 일단 제가 마이크를 건네받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기 지금 옆에서 이제 수요 집회 저거 하고 있지만 저 친구들을 좀 지켜봤어요. 사실상 관찰을 좀 해본 거죠. 그 전에 한 2달, 3달 정도 관찰해 보니까 저기 민중당 소속이기도 하고 반일 아베 행동 소속이기도 하고 정의연 소속이기도 하고 대진연 소속이기도 해요. 거의 3개, 4개씩 걸쳐 있고 그 안에 소규모 그룹에 다 대표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대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번에 정말 내가 재밌는 제가 현상을 한번 목격을 했는데 수요 집회 끝나고 아마였을 거예요. 아마 오후 2시쯤에 사람들이 없을 때는 자기들만의 투쟁 보고 대회를 하더라고요. 투쟁 보고 대회. 그거를 이제 좀 지켜보던 다른 분이 저도 이제 같은 그건 줄 알고 우리 친구들이 자기도 옛날에 NL이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정말 너무 열심히 해서 자기네가 밀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기가 막히죠. 아니, 투쟁 보고 대회를 왜 합니까? 뭐 평화 뭐 이런 걸 외치던 정의연 아니었나요? 그렇죠? 평화 이런 걸 외치는데 우리랑 왜 싸웁니까? 싸울 일도 없. 투쟁 사실 싸우는 거니까 그거를 일주일마다 뭐 보고 대회를 하고 여기는 또
대개 철철미하게 저 3명이 정도가 앉아 있는데 대개 이 타이트하게 돌아갑니다. 시간이 딱딱 맞아요. 50분, 만약에 12시에 교대한다면 11시 57분에 딱 도착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여기 민중당 쪽, 또 대사관 쪽과 그리고 광화문 동상, 서울 동상, 그 옆에 이렇게 뺑뺑 해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스템 같아요. 사실상 저기 뭐 일당 부분이나 일당 언어 반지 이런 거 부분은 물론 대진연에 있다가 나온 저기 대학생은 아닌 사실 대학생들이 아닙니다. 저기 있는 학생들이 다 27, 8, 30 다 졸업한 친구들이에요. 대학생이 척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뭐 마스크를 안 썼지만 요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기라고 중요한 것은 정의라는 단체에서 그렇게 기부금을 사실상 국민들의 뭐 성금 기부금을 많이 받았죠. 사실상 상당히 공적인 돈인데 그 돈으로 술을 먹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3,800만 원을 먹었다고 공개를 했었는데 이 금액도 상당히 좀 뭐 적은 금액도 아니지만 이걸 하루에 먹었든 한 달에 먹었든 1년에 먹었든 간에 이런 국민들의 이런 마음을 이용해서 이런 할머니들 돕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거를 단 100원이라도 술 먹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공금으로 술 먹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지금도 윤미향이 지금 뭐 8개 정도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돼 있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사실상 이거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니 어떻게 그 돈으로 술을 많이 생각합니까? 거기는 월급 다 받았지 않습니까? 월급 다 뭐 200~300씩 받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일반적인 직장인들이고 시민단체고 일반적인 전반적인 사고방식을 한다는 사람들이라면 10,000원, 20,000원, 30,000원씩 걷어서 술을 먹죠. 사실상 아니면 다른 대표나 뭐 어디 사기업 그러니까 일반 공기업 말고요. 공기업 사기업의 뭐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뭐 카드를 이제 줘서 이제 먹거나 이런 경우가 사실 일반적이죠. 어떻게 그런 돈을 한 푼, 두 푼 그 학생들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낸 돈도 상당하다고 제가 봤어요. 거기 이제 기부금 명단에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어떻게 사람의 그런 양심에 비추어서 어떻게 그런 돈으로 술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너무 황당무계한 거죠. 이거는 솔직히 선을 넘은 게 사실상 유명한 대사죠. 선을 넘은 지 한참 됐습니다. 저기에 저런 거에 기생하면서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 역사 왜곡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거 상당히 많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돈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그런 돈으로 술을 먹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런 시민단체 설립의 이런 목적에는 상당히 위배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공대에서 오늘 처음으로 발언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미동맹강화운동본부 총재이신 김병규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여기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동대책위원회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 집사람은 일본 사람이고 저는 제가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한국에서 커가면서 많은 그 일본 엄마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이제 애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힘든 경험을 했습니다. 엄청난 차별과 그리고 뭐 8.15 해방이 되거나 이 해방 어떤 그런 날이 되면 상당히 더욱 심하게 뭐 선생이나 아니면 학생들부터 욕을 먹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그런 가정에서 제가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전혀 그런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교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아까 우리 최덕효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김대중 정부,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이미 다 일본하고 이미 합의를 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난 우리가 한일 전쟁 보상금으로 해서
보상금으로 해서 이미 엄청난 금액을 우리가 수령했던 과거 역사가 있고, 일본에서 39회의 수많은 사과를 한국 정부에 했는데, 이 한국 정부는, 그리고 이 좌파들은 이 반일 문제를 끌어내면 다 합의됐던 이런 문제들을 자꾸 끌어내서 뭐 그들이 어떤 명분을 갖기 위해서, 그들이 또 이 대한민국에 조용히 있는, 그리고 잘 진행되고 있는 한일 관계를 또 파괴하기 위해서 이들은 또 반일 문제를 끌어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정대협을 통해서 현재 정의원까지 진행되는 이런 몰지각한 좌파 정부의 행태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이미 말씀하셨지만 수많은 30년 동안 이 반일 운동을 정의연이나 정대협이 해오면서 수많은 국민들을 속이면서 엄청난 모금을 해가지고 그 모금한 액을 위안부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했지만 실적으로는 자기들의 어떤 뭐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기 개인들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시민단체로서 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그 핵의 누락이나 횡령, 사기의 그런 어떤 내용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대한민국 수많은 일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일본으로 취득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다 무시하고 또 과거로 회귀해서 또 이 위안부 문제를 줄치원해서 진실로 위안부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위안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팩트를 가지고 공상으로 만들어낸, 아니면 가정해서 가설로 만들어낸 그런 자기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위안부를 위안부화 시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국민들에게 모금을 받아서 그 돈을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썼던 이런 단체들을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은 냉정하게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수십억의 돈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불분명한 회계 정산이, 그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수많은 청소년들의 코 묻은 돈을 모금을 받아서 그 청소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역사를 왜곡시키는 이런 일들이 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단히 반성하고 우리가 냉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문재인 정부는 입을 열 때마다 평등이고 정의고 공정을 외치면서 이들에게는 평등, 정의, 공정은 이미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평등, 공정, 정의는 없습니다. 즉 말하면 이 정의연과 정대협, 그 다음에 이 위안부 문제는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일본의 어떤 여러 가지 만행을 밝히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일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진행된 내용임을 국민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올바른 한일 관계를 구축하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격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반일 동상 진실규명 공대회는 친일이나 반일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한일 간의 역사를 똑바로 세우는 그런 단체임을 똑바로 알고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적극적인 협력과 협조를 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 똑바로 아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이 미야모토 선생님인데요. 저에게도 아이들 키울 때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최덕규 대표님께서 잠깐 설명할 게 있으시다고 합니다. 네. 저희
공대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저희들은 2017년부터 반일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문제를 추적을 해왔고요. 그리고 바로 위안부 동상과 징용 동상을 저희가 주목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네, 여러분들 볼 때 왼쪽에 있는 사진이 1938년 중일전쟁 후에 직후에 위안부들이 부대를 따라 이동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기 여성들 나이가 얼마 정도 보이세요? 네, 이 일본의 전력이라고 하는 곳에 실린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저기 있는 위안부 동상이죠. 그죠?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어느 게 진짜 같아요? 네네네. 평균 연령 20대 중반이고요. 기본적인 나이는 17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 징용 노동자에 대해서 문제가 대법의 판결로 인해서 강제 집행이 친일본 제철을 상대로 하게 되면 한일 간 외교 파탄이 온다. 바로 그 문제의 징용입니다. 여기에 용산에 있는 징용 동상이에요. 이런 동상이 전국에 8개, 9개째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 아직 갈비가 앙상하죠. 머리 빡빡 깎았죠. 네.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진, 이희우 씨라고 농무동원에 갔다 오신 분 일제 때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건강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갱에 들어가려면 랜턴 안전모 쓰고 국경이하고 장비가 없이 들어가면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며칠 일하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나쁜 놈들이다 라고 얘기합시다. 나쁜 놈들이 노동을 착취하려면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이 뭐 일을 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는 그동안 일을 하면서 업무 활동의 성과가 있습니다. 바로 저 가짜 동상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홋카이도에서 일한 일본인입니다. 아사히카 신문에 나와 있는 1926년도의 일본 신문이에요. 여기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갈비뼈가 앙상한 이 사람이 거의 유사한 모델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가 이 사진이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실린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예요. 일본인 사진을 우리 강제 동원당한 우리 민족이라고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싸워서 작년 4월에 싸워서 이걸 없앴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교과서 이거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부산에 가서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에서 또 싸웠어요.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추도탑에 일본인 이 추도탑을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니까 작년 중반기 되니까 연락이 왔어요. 바꿨다고. 이걸 바꾸고 다른 걸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은 일제 때 신체 검사 받고 있는 청주 의료원 사진이에요. 이것도 이런 내용의 사진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울산 대공원에 가면 있는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고남도 같은 데 선전하는 그런 사진이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이네요. 이게 일본인 작가가 가난한 일본인 사진 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1961년도 식후에서 찍은 겁니다. 이런 사진을 모티브로 해서 울산 대공원에 가면 이런 조각품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라고. 여러분들 이런 자세로 며칠 일하겠어요? 이렇게 굶주리고 헐벗고 내일 모레 당장 죽을 모습 같은 사람을 내세워서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온 국민을 일본을 적으로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공대위에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바꾸게 했고 이렇게 삭제하게 했고 오늘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단 위안부 동상 때문에만 온 거 아니에요. 반일 감정이라고 하는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매우 사악한 이런 유령 전쟁, 좀비 전쟁을 저희가 막으려고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이상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부산 국립일제 강제동원 역사관 그 얘기 말씀하셔서 한 가지 기억이 나는데 추모탑에 왜 헐벗고 굶주린 노동자상을 세우지 않고 신체 검사받는 사진을 실었느냐라고 제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이제 항의한 거죠. 그랬더니 담당자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진을 거기에 수십만 장의 사진이 있거든요. 후손들이 제출한 사진들이 있어요. 찾다 보니까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벗은 옷을 한 그러한 모습의 노동자를 골라야 되는데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다. 이거 징용 노동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본인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거를 하나를 바꾸는데 300만 원 이상의 돈이 들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항의를 한 상황을 담당자하고 상의해서 전달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공대위가 아마 한국 최초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위안부 집단 학살이라고 유튜브에 치면은요, 뭐 아니면 뭐 기사 내용을 쳐보시면 내용이 나와요. 동영상도 많이 있고요. 한 2분 정도 동영상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인 팩트를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위안부가 집단 학살됐다라고 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저희 공대위에는 브레인들이 많아요. 연구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저희들 의견이 아니에요. 자료를 수집한 걸 토대로 해서 그거에 대한 반박을 저희들이 오늘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42차) 공대위 기자회견문. 반일 감정 부추기는 위안부 집단 학살론은 왜곡된 추론이다. 서울시와 서울대 인권센터 정진성, 강성현 교수 연구팀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나라자료 조사를 통해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군 패전 직전 30명 조선인 위안부 피해 여성들 집단 학살에 대한 반일 동상 진실규명 공대위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G3 작전일지 미중 연합군 보고서 9월 14일 보고서의 한국인 위안부 30명 사살설은 전원 형식의 소문을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일 뿐이다. 텅충 일본군의 마지막 옥새 직전 탈출한 요시노 타카히로의 숙이 텅충 옥새기와 같은 장소에서 탈출하였다가 포로가 되어 쿤밍에서 수용된 센다카포의 종군 위안부 속편을 보면 일본인 위안부들은 승홍이라는 극약을 먹고 자결을 택한 반면 조선인 위안부들은 자기의 의지대로 이 지역을 탈출하였다는 증언이 보인다. 둘째, 정진성과 강성현 등 한국 학자들은 G3 9월 14일 작전 일지상의 학살 보고를 나라에서 발견된 당시 동영상 및 시체 사진의 증거로 연관시키고 있으나 양자가 동일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아무런 논증 과정이 생략된 무리한 추론일 뿐이다. 셋째, 정진성, 강성영 등 한국 학자들은 당시 텅충 지역에서 70에서 80명의 위안부가 존재했으며 미중 연합군 보고서 G3 9월 14일 작전 일지상에서 보고된 희생자 30명을 이들 중 일부라고 단언하고 있으나 여러 증언 자료 및 G3 9월 9일자의 보고에 따르면 텅충 지역에는 30명 안팎의 위안부들이 존재했음이 분명하다. 텅충은 연대 단위임을 감안할 때 애초에 70에서 80명의 대규모 위안부를 수용할 만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버마 지역에서 이런 대규모의 위안부를 고용한 위안부 시설은 없었다.
아사노 토요미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중화민국 제198사단 제592단 단장 도달강의 저서를 인용. 통충 전투가 종료된 후 중국군에게 체포된 위안부는 모두 18명으로 대만인 3명, 조선인 2명, 나머지는 모두 일본인이라는 설명과 함께 사진을 제시하였다. 네, 사진은 이렇습니다. 한편 쿤밍 포로 수용소의 미군 신문 기록에 따르면 한국인 포로 25명 중 여성 23명은 이 중 13명이 통충 지역에 주둔한 56사단 113연대 소속 위안부라는 것을 밝혔다. 통충 지역의 위안부 총 수가 30명인데 G3 9월 14일 작전일지상에 학살 보고를 신뢰한다면 조선인 위안부들은 9월 13일 모두 전멸했어야 맞다. 그렇다면 종전 후 생존한 위안부들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정진성, 강성영 등 한국 학자들은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근거도 없이 통충 지역의 위안부 총 수를 70에서 80명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발견된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체들이 위안부 사체들인지 조선인 사체인지 확언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아사노 토요미 교수의 논문 온남과 버마 최전선 종군 위안부에 따르면 이 사체들은 9월 13일 일본군이 옥세했던 마지막 전투지가 아닌 성 밖의 내봉산 기슭에서 발견된 사체들이다. 제가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네모 박스에 있는 곳이 전투가 있었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등고선으로 표시되어 있던 곳이 위안부 사체가 발견된 곳입니다. 다릅니다. 내봉산 지역의 방어 전투는 한 달 반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며 당시 후퇴할 때 수습하지 못하고 유기한 사체들이며 사망한 지 오래되어 이미 부패가 심하게 진척된 상태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사체는 내봉산 지역에서 후퇴할 당시에 복사하거나 자결한 사체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체들이 G3 9월 14일 작전 일지상에 희생된 위안부들의 물증으로 본다는 것은 무리한 가설에 기반한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 근거가 불확실한 위안부 집단 학살론은 국민들로 하여금 극도의 분노를 유발케 하며 따라서 반일 감정을 선전선동하는 일부 지식인들의 잘못된 정치적 연구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 9월 23일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대위. 이 역사 자료는 진명행 역사저널에서 저희 공대위 멤버인 진명행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네, 성명서 낭독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42차 기자회견을 마치기 전에 오늘 유튜버로 참여해 주신 분들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한미동맹 강화 운동본부에서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오훈 방송, 그 다음에 영호 TV, 그 다음에 청년 스피릿이 오늘 함께 주셨습니다. 소년 봉주루, 죄송합니다. 봉주루 방송국에서도 나와주셨습니다. 네,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역시나 저희들은 이 자리에 서서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연합뉴스 앞입니다. 지금 저 조형물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실상 여기는 정규 기자들은 없고 다 유튜버들만 나와 있어요. 정규 기자들은 어디가 있는가? 저쪽에 있다가 중간에 있는 소녀상 그쪽에만 많이 있다가 거기가 끝나니까 다 철수로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조회수가 있어요. 조회수가 나와요. 별로 안 나와요. 하도 많아가지고. 아니 근데 왜냐면 쟤네 좌파애들이 이 위안부 유튜브를 쫙 깔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내용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다 근거 갖고 하는 얘기고. 여기가 그 일본 대사관 자리입니다. 서울시에서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건물이 못 올라가는 그런 상태고요. 일본 대사관 업무는 인근 건물에 이렇게 부처별로 분산돼 가지고 업무를 본다 그럽니다. 이 참 우리가 그래도 가깝고도 먼 나라 또 한미일 삼각동맹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몇 년 동안 허가를 안 내줘 가지고 대사관 신축 건물을 짓지 못하는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이상 현장에서 17년에 공상 반대 모임이라고 하는 SNS 모임을 만들어서 주로 학자, 그 다음에 독립적인 언론인, 그리고 어떤 의식 공부에 관심이 많은 그런 시민들이 모여서 이게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반일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상징적인 조형물이 바로 위안부 동상하고 그 다음에 강제징용 동상인데 이 동상의 근거가 실체와 부합하는지 우리가 그걸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결과 이제 4년 동안 되는데 연구 결과가 많이 이제 축적이 된 거죠. 그래서 누구랑 뭐 싸우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한국 국민들이 언론에 일반적인 언론에 그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뜻 있는 유튜버 사실 독립 언론인이잖아요. 뜻 있는 유튜버님들을 모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진실을 전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저들의 그 왜곡된 역사의식을 좀 바꿔나가자 이런 취지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활동의 결과가 교과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과서도 바꾸고 그다음 추도관에 있는 추도탑도 바꾸고 그렇게 계속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엄청난 힘이 누르고 있잖아요. 엄청난 권력의 힘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의 힘에 저항하는 요즘 바로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바로 민주인사잖아요. 우리가 독립운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주의적인 그 독재 권력이라든지 그들과 어울려 돌아가는 이상한 단체들 그 사람들의 속내를 샅샅이 드러내서 국민들이 현명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한일 관계가 거의 지금 파탄 상태에 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역사를 네네. 우리가 국민들한테 알려야 네네. 된다. 그런 아마 뜻으로 그렇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베보다 스가 내각이 더욱더 강력하게 자신들은 현금 민출기가 아니다. 이 한일 협정이나 아시아 여성기금이나 화해치유재단이나 한국 정부가 주는 것도 그렇고 줘도 끝도 없이 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라고 이제는 스가 쪽에서 아마 강력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준비를 하려면 한국에도 뜻 있는 깨인 사람들이 깨인 국민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과를 아마 제가 알기로 30몇 번을 39번 했어요. 9번 했는데 네네. 그러면은 저들이 저 정대협에서 주장하는 진정한 사과라는 게 뭡니까? 진중한 사과란 그 형용사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다. 예, 만약에 일본 천황이 와서 저 소녀 동상 앞에 와서 할복 자살을 해도 아마 화가 나서 할복했다고 그럴 거예요. 예, 진정한 거 찾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것은 조약과 협정과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진정한 사과로 국제사회에서는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쪽 정대협 쪽에서는 진정한 사과가 또 지금 보상을 또 요구하거든요. 네, 끝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쭉 보면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진정한 사과 그리고 보상 이거 어디까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이루어진 걸로 봐요. 왜냐하면 화해치유재단 맨 마지막에 예. 박근혜 아베 협정에서 그 위안부 원하시는 분들을 다 찾아가지고 나머지 그 사죄문을 드리면서 사죄문과 함께 1억 원씩 예. 이게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시아 여성기금에서도 그 내각의 총리 대신에 사죄문과 함께 그 500만 원, 5천 몇백만 원을 다 드렸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네. 다 개인적으로 갔습니까? 아니면은 아까처럼 뭐 정배역 아니면은 정의연 이런 걸 통해서 갔습니까? 직접 드리는 거죠. 직접 드렸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게 명단을 달라 그래서 예. 직접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근데 안 받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안 받는 게 아니라 예. 지금 나오는 정황 증거는 예. 정대협에서 그분들 직접 관리를 많이 해요. 예. 나눔의 집에서도 하고. 예. 근데 그 명단을 정부하고 협조를 잘 안 하면서 예. 방해했다는 정황 증거가 여기저기 있어요. 예. 예를 들자면 그 한국 정부에서 돈을 가져가서 화해치유재단에서 일본 돈이죠. 예. 가져가서 드리려고 그 할머니 집에 찾아가니까 그 앞에 일반 언론이 나와서 지나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자기 할머니가 일제 때 위안부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돈을 받으러 나오다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언론에게 그런 정보를 누가 제공하냐 이거예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죠. 정보가 주러 간 거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면은 창녀다 라고 또 정대협에서 막 욕을 하니까 참 이거 난처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일부 많이 받았던 분들도 있는데 이 관리를 혹시 정대협이나 정의연에서 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문명 사태가 예. 벌어진 거 아니에요. 아. 거기서 손영미 마포 쉼터 소장도 자살을 했잖아요. 그 돈을 썼는데 이쪽에서 충을 하니까 유족들이 충을 하니까 답변을 못 해가지고 자살을 이거 대형 사고입니다. 앞으로 이 일은 시작이에요. 저기는 이제 벗어날 수 없어요. 철저하게 밝혀야 돼요. 검찰이 개인적으로 검찰이 제정신만 있으면 예. 이제 정대협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사라져요. 겁니다. 문명과 예. 함께. 예. 근데 뿐만이 아니라 징용 노동자 동상같이 예.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함께 사라져야만이 한국과 일본이 사이좋게 지내고 또 미국도 사이좋게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한국이 점점 부강한 나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계속 화해 치유 계속 그러는데 예. 이 진정한 그 한일 관계가 이루어지려면은 어떻게 이거 자꾸 또 계속 연장이 되는데 저희 같이 이런 이제 올고든 목소리가 예. 계속 번지는 수밖에 없고 그 한미일 삼각동맹을 깨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이런 매우 정치적인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저 동상은 하나의 그런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소품에 불과한 거죠. 저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우상. 예. 그냥 간단한 아이템, 비즈니스 아이템. 알겠습니다. 이 정도 맞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언제부터 끝날 지금 저희가 42차잖아요. 42차. 매주 한 번도 안 쉬었거든요. 예. 우리 뭐 앞으로 뭐 몇 년 갈지 몰라요. 이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이거. 계속 간다. 예. 네. 목적은 네. 올바른 한일 관계, 네네. 올바른 한일 관계를 구축하자. 그렇죠. 그리고 한미일 삼각 동맹을 더 굳건히 하자.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제 외교 사회에서 예. 매우 성숙한 정부를 만들어서 부끄러운 그런 국민을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마라. 위안부의 후손이다. 예. 뭐 그러니까 징징거리는 그 징용 노동자의 후손이다. 이런 식으로 국제 사회에서 우리를 예. 천박하게 만들지 말라. 맞아. 우리 당당한 한국인이다. 예,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 소수다 일부일 뿐이다. 이래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들 이런 소리를 안 해주고 있는데 외국에 알려가지고 외국에 더 큰 영국으로 힘을- 만들어서 네. 외국에 지금 많이 알려요. 우리 오운동자한테 제안했는데 저
그 뜻 있는 동지들 저 좌람에 좀 한번 했으면 해서 오늘 바로 하시죠. 끝나. 오늘 바로 해도 돼요. 네. 자, 우리가 명함을 제가 자, 건전한 한일 관계, 또 한미 삼각동맹 구축. 또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정권에서는 그야말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미국 또 일본 이런 거대한 항공모함을 우리가 시동을 거는 이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 시간을 다시 좀 보시고 일단 식사를 같이 끝나고 식사 시간에 상담 얘기하고 그 식사를 하나 같이 한다. 모시고 오세요. 예. 자, 자, 이제 연합뉴스 앞에서 벌어진 기자회견 42차입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달려라 한이님이 저한테 이렇게 슈퍼챗까지 쏘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슈퍼챗은 구글에서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솔직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컴퓨터 작업을 못 해가지고 설명란에 뭐 동영상에 대한 설명, 제 개인적인 내용 이런 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몇 번 빼놨더니 지금 바로 또 슈퍼챗을 하셨네요. 슈퍼챗은 거대 공룡 구글을 살찌우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저로서는 별로 이렇게 권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신경을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게 다 지금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